예,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또 뜨겁게 토론해 주실 두 분 모십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도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공식 취임을 한 상황이고 장관이었을 때와 비대위원장으로의 메시지 어떻게 다를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제 취임 일성 어떻게 드렸었는지 먼저 김병민 최고부터 말씀 주시죠. 네, 한동훈 장관에게 기대했던 메시지를 저는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신임 위원장이 오면 좀 뭔가 변화하고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판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예. 뭐 여러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이 핵심적인 거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저는 불출마를 꼽겠습니다. 그 불출마를 통해서 본인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가능성과 용기를 보여줬는데요. 예. 우리가 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게 됐는지를 돌아보게 되면 결국 이뇨한 위원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내세웠던 메시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호응했고 하지만 지도부는 그걸 받지 못했죠. 그 여론적 상황이 직면하게 된 상태 속에서 결국 당 대표가 그만두고 총선 승리를 이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오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전체를 바꾸고 변화할 수 있는 그 동력들 이거 내가 스스로 내려놓으면서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얘기했고요. 그 이전에 앞서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과의 대결 구도들을 만들었는데 예.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대상 또 집권당인 정부를 대상으로 이 민주당의 정치 공세들이 굉장히 거칠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이 대응 국면 속에서의 메시지들이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된 데에 대한 반성, 이걸 이겨내기 위한 본인에 대한 희생, 뭐 이런 전체적인 구도들이 한동훈 위원장이 해야 되는 적절한 메시지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불출마 메시지 가장 인상적이었다. 자, 전용기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그동안 한동훈 장관께서 보여줬던 모습은 내가 정치를 하면 좀 다를 것이다라는 희망을 국민들께 주려고 했다면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더 정치인 스타일로 이야기를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실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고 5천만 국민이 쓰는 언어를 쓰겠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셨는데요. 예. 딱 비대위원장 되시자마자 여의도 사투리라는 사투리는 혼자 다 쓰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시작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 욕부터 시작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얘기였습니까? 그러니까 비판이나 비판 다 했죠. 뭐 개딸 개딸 전체주의, 전체주의.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 뭐 이재명 대표의 뭐 사법리스크 운운을 했었고요. 예.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한동훈은 다르다라고 얘기했던 그 과거가 궁색하게 여의도 사투리라는 사투리는 다 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불출마를 꼽으셨는데 불출마는 철저하게 저는 계산된 스탠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동훈 장관은 이미 그 정치인으로서 최상위 계급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선 지지율 조사를 해도 1, 2위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기는커녕 이제는 마이너스가 더 클 거라는 그 확실한 계산이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2의 윤석열 대통령 케이스로 본인은 국회에 배지를 달지 않고 대선 궤도를 바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예. 불출마를 이야기한 것이지 이 어저께에 나왔던 그 내용들만 봤을 때는 저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예. 빛마저 좋지 않은 빗마저도 없는 사기구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정치적 중량감이 크기 때문에 국회의원 한 자리가 큰 의미가 없다. 대선을 직행하겠다는 것 때문에 계산된 내용이라면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예. 지금 국회의원 한 자리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당대표 스스로가 험지 출마하든가 예. 아니면 그 자리를 내려놔서 통합비대를 설치하든가 하는 과정을 통해서 총선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표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 정치 권력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거 내려놓기 쉽지 않거든요. 그걸 당의 비대위의 지도자가 제일 먼저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나머지 전체 판을 끌어가고 있는 메시지들을 민주당이 너무 심할 정도로 비난하게 되는 건 그럼 민주당 내부에 있는 상황들과 무관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서 구심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이재명 대표가 이 한석에 운운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오는 게 저는 참 의아한 게 예. 이번 총선에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결국에는 그 것들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읽히거든요. 예. 사실 민주당의 총선 승리도 이재명 대표를 구심점으로 해서 승리를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출마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 것이고 한동훈 장관은 사실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봤기 때문에 불출마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대통령 체제로 가겠다라는 것으로 읽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구심점 문제라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비교할 거리는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중심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 둘째 날 맞아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도 지적했고 민주당 운동권 세력과 싸우겠다. 그리고 오늘 검찰당이라는 민주당 비판에 대해서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 영상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일방적으로 민주당에게 질문을 받아왔잖아요. 오늘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예, 세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이게 대개는 당 내에는 저격수가 할 정도의 발언인데 당 대표가 하실 수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성애 소장님. 예, 희한하게 트는 능력이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좋은 발군의 능력 중에 하나인데 예, 그러니까 이재명의 검사 사칭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소위 말하는 분당에서 벌였던 땅 투기 의혹과 관련돼서 PD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였던 이재명 변호사가 조력을 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거잖아요. 예, 그거랑 동네에서 내가 검사인데 내가 김 검사인데 다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예. 이제 그런 앞뒤 맥락을 자르고 이야기를 하는 데다가 이재명 대표가 절대 존엄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검사 사칭이 지금 저기서 물론 이제 헌행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의 판단도 받았지만 그게 예. 그냥 일반적인 사기법원의 사칭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예. 저런 발언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얘기 좀 김병민 해도 될까요? 최고위원님. 예. 저는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 이슈를 끌어가는 힘이라고 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보수 정당에서 이제 언론과 저렇게 1대1 질문들을 가지고 그때그때 뉴스를 끌어갈 수 있는 순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이준석 전 대표 다녀간 걸 봤는데 예.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순발력이 있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 나름대로의 역량들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전 대표의 순발력과는 다르게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는 그 무게감은 저는 좀 더 다르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일들을 묵직하게 갖고 있는 거니까. 예. 민주당이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는 제1의 포인트가 뭡니까? 검찰당 아닙니까? 검찰당. 그리고 검찰 독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공세를 펼치고 나니 오늘은 한동훈 위원장이 질문을 계속 받다가 예. 왜냐면 민주당이 계속 물어보면 기자들을 묻잖아요. 민주당이 이렇게 물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라고 이 내용을 직격하게 된 거죠. 검찰당이라고 비판했던 민주당은 오히려 그 당의 대표가 검사 사칭했던 건 팩트니까 그 팩트를 갖고 물었던 거고 예. 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비롯한 여러 범죄 혐의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게 되니 예. 이걸 직격하게 됐던 한동훈 위원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언론의 이슈가 이쪽으로 확 틀어지게 된 거죠. 진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민주당이 아프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변명을 해야 되거든요. 줄줄줄 변명이 돼야 되는 거고. 저는 이게 이제 그 새로운 세대의 어법이라고 봐요. 이준석 처음에 굉장히 낯설었던 거고. 예. 근데 좀 익숙해졌죠.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법들을 사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잘 찔러 대거든요. 그러니까 뒤치기 굉장히 능해. 오면은 바로 이어가지고 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던 게 이제 아마 메시지 싸움에서 민주당이 많이 밀릴 거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예. 그러니까 프레임 전쟁이잖아요, 사실은. 민주당은 지금 검찰 쿠데타, 그냥 검찰 독재 프레임으로 가는 거고, 이쪽은 이제 포스트 운동권 프레임으로 가는 건데, 예. 문제가 뭐냐면은 검찰 독재 프레임은 있죠. 이건 사실은 지금 쿠데타가 아니잖아요, 선거로 된 게. 그 다음에 그 검찰을 많이 쓰는 것을 편향적 인사라 그러지, 편중 인사라 그러지, 그걸 가서 독재라고는 안 하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검찰 독재를 느끼지를 못해요. 왜? 검찰한테 당한 적이 없거든요. 다 그쪽 의원님들이세요. 다 비리 저지른 의원님들이거든요. 그래서 독재라고 하는 게 국민들한테 얼마나 먹힐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건 프레임이라기보다는 예. 레토릭이거든요. 수사학에 불과하고 반면에 이제 이쪽은 국민의- 이쪽은 이제 프레임인데 왜냐하면 586 그 아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어떤 상태인지 그 국민들이 이제 이런 정치 끝내야 된다는 그게 있거든. 그걸 치고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이렇게 말싸움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농담삼아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쟁이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참말을 하는 세계에서는요. 참말에도 거짓말에도 모든 말에 짜증이 나버리거든요. 예. 같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제 앞으로는 이런 거 좀 적절히 좀 하셨으면 좋겠다. 큰 거에 대해서는 뭐 한방 하는데 뭐 이런 사세한 뭐 세세한 것까지. 아. 그다음에 이제
저번에도 뭐 음주운전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다음 기억도 안 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 미리 준비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람이 좀 과거에? 작아 보인다는 느낌은 좀 들어요. 그래서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싸움하는 건 좋은데 좀 크고 굵게 해라. 당 대표니까 이제 네. 자 전용교 의원님 저도 굵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변명 우리 진 교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변명 한번 드리면 음. 저희는 검사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노력하는 일선의 검사들을 저희가 왜 싫어하겠습니까? 저희가 싫어하는 거는 수사 권력을 가지고 노는 법 기술자들을 싫어하는 거고요. 사실 반대 이야기이긴 하지만 법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법꾸라지들을 저희는 싫어하는 겁니다. 사실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예. 분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하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예. 사실 한동훈 장관이 사실 검사 특징을 가지고 있죠. 공격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근데 방어 능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방어는요? 사실 그 검사로서 예. 그렇게 법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시면 예.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정확한 답변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본인들은 사실 눈 가리고 그거는 안 본 척하고 악법이라고 운운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다 부정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부터 사실 다 소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마지막으로 586 정치의 끝을 말씀하시는데요. 전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동의하고요. 세대 교체하자. 처음에 한동훈 장관이 나오셔서 국민의힘의 세대 교체를 이루고 나서 이것이 여파가 미쳐져서 민주당의 세대 교체를 말한다면 저는 땡큐 베리 마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 이야기를 한다면 그 갑자기 영화 부분에서 나왔어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한 40초 남았는데 김병민 최고 마무리 네. 발언 듣고 입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세대 예. 교체 땡큐 베리머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꿈쩍도 안 하잖아요. 저희는 지금 현재 모든 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실로 바꿨는데 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꿈쩍 않고 있고요. 이게 예. 개딸 전체주의 플러스 운동권 특권 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서영교 최고위원 물러날 생각이 없고 정청래 최고위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영입 인사는 또 운동권이 돼. 3년 이런 인사들이 지도부를 구성해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 민주당과 예. 변화의 혁신을 가져가게 된 국민의힘의 대비 구도는 저는 분명해질 거라 봅니다. 예. 김성현 소장님 뭐 추가로 한 10초 드릴까요? 야 너무한다. 그러니까 2부에서 하겠습니다. 충분히 예,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 한판 승부 함께 계시고요. 최선 한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